네,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양한 호재성 기사들도 계속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차트 분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요일의 코너죠. 티러노님과 함께 차트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티러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더 기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다면서요? 네, 오늘은 추세선 그리고 작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 분석을 드릴 때 굉장히 네. 많은 지표들을 보여드리는데 그 지표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 없이 차트 분석을 보게 된다면은 사실 들어도 얼추 알겠지만 좀 많이 부족하게 설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이제 매주 좀 더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A부터 Z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오늘 모두 살펴보기로 할게요. 우선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어떤 사이트에는 거의 웬만하면 트레이딩 뷰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 어떤 거래소에서든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작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뷰라는 시스템,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작도를 하고 차트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트레이딩 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작도 타는 법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tradingview.com으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테라노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은 우리도 직접 이 차트를 분석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우선 트레이딩 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는 동안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추세선, 채널선을 왜 그어야 되냐 여쭤보신다면 현재 가격 속에서 현재 추세 속에서 지금은 가격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서 반전이 일어날 것인지 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선을 긋는 거고요. 또 선과 선을 잇게 되면 패턴이 등장을 하는데 그 패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좀 예측을 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작도의 가장 기본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 네. 상승 추세, 하락 추세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연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선을 그어야 하는데 여기 왼쪽에 기본 포인트 말고 바로 밑에 여기 트렌드 라인 툴 있죠. 트렌드 라인의 추세 줄을 일단 기본적으로 클릭을 하신 후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어떤 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걸 쭉 연결하는 게 이제 상승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선을 그을 때 높은 시간봉부터 작은 시간봉 순으로 하나씩 그어 가시면 되겠고요. 저점을 연결할 때 가장 최고점의 직전 저점 부분을 연결을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빠져나오는 게 있다 하면은 그건 취소고 가장 빠져나오는 게 없는 선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간에 네.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밀집 구간을 이런 식으로 밀집 구간이 있을 수 있고 꼬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꼬리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걸리는 쪽 위주로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오른쪽 아래 로그라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네, 로그를 한번 켜보시겠어요? 클릭. 자, 로그를 하게 되면은 차트가 굉장히 좀 달라지죠. 네. 자, 우리가 꼭 작도를 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은 로그를 클릭을 한 채로 작도를 해야 된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네, 로그를 키지 않게 되면은 비율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가격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는 퍼센트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로그를 켜서 퍼센트 개념으로 네. 좀 적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로그를 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작도를 그어볼게요. 한번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작도를 연습할 때는 이제 무조건 많이 그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이 걸리는 쪽으로 네, 만약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걸리는 쪽으로 작도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줄 하나만 그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작도 들어가서 추세줄 들어가서 패러럴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보여요. 네, 그걸 클릭을 하시고 네. 똑같이 지금 상승 저점 이어서 상승 채널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네. 네, 저점 이어서 쭉 그으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위로 올렸을 때 평행한 위에
선이 네. 나와 있죠. 그 네. 평행한 선이 이제 캔들의 고점 부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좀 유효한 상승 채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고점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고점 부분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또 고점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 보이시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패러럴 채널을 통해서 추세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추세선은 실시간으로 좀 변화를 해요. 네. 지금 뭐 다시 4월 15일부터로 돌아가서 보게 된다면 아까는 이런 식으로 보셨고요. 네. 이것도 사실 맞는 거고 저도 이게 어느 정도 이런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고 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그으셔도 됐는데 그 전에 고점끼리 연결을 해버린다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도 있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추세줄이나 채널은 계속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네. 그 변화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맞게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 2가지 정도를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혹시 트랩이나 페일링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우선 트랩 같은 경우는 이 정도를 그었다고 쳤을 때 네. 이런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럼 이런 부분이 이 채널이 유효하다고 쳤을 때 빠져나오는 부분을 트랩, 함정이라고 보고 이게 네, 채널을 잠깐 이탈했지만 다시 복구해주는 현상, 그걸 트랩이라고 보고 페일링 같은 경우는 이런 고점 상단부에 도달하지 못한 채 혹은 하단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바로 꺾이는 현상, 여기 좀 이렇게 뜨죠. 이런 부분을 페일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단선도 나와 있죠. 트레이딩 뷰에서 보게 되면 이런 중단선에서도 이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이 나올 때 이런 채널이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티라노님과 함께 차트 분석하는 법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패러럴 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저점과 고점 확인하는지 살펴봤는데요. 또 더 어떤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추세를 그어서 이제 추세에 따른 이런 채널을 그었을 때 매매 포인트가 어떻게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알트코인 분석을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립토닷컴 체인 같은 경우 참고로 이제 달러 차트에서 조금 더 작도가 좀 더 맞고 원화 차트에서 조금 더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크립토닷컴 채널을 한번 그어보게 된다면 현재 뭐 일단 돌파를 한 상태인데 이전 채널로 살펴보게 된다면 이게 일봉인가요? 네, 이 일봉 차트 보고 있고 현재 2021년 6월 22일부터 여기 저점부터 연결을 했을 때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네, 가장 그어볼 수 최저점에서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 있는데 여기가 좀 B잖아요. 네. 네, 이게 페일링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최대한 많이 걸리는 게 좋기 때문에 꼬리보다는 이 정도 당겨서 살짝 이 정도 각도로 그어준다면 조금 더 안전한 채널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꼬리가 살짝 닿는 부분에서 약간 맞춰주게 된다면 이 정도 채널로 그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채널을 상승 돌파를 해줬죠. 현재 채널을 일봉상 보게 된다면 상승 각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1시간 봉으로 보면서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인데 요거는 앵커님께서 한번 작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시간 봉으로 해서 업비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로그를 키는 거죠. 업비트에서 로그, 네, 그거 트레이딩 뷰를 네, 눌러야겠죠? 트레이딩 뷰를 키고 4시간 봉에서 4시간 봉에서 네, 네, 다 돼 있고요. 오른쪽 아래 로그를 로그 누르시면 누르고. 됩니다. 네, 여기요. 네, 거기 저점부터 이제 여기 저점부터 그럼 이렇게 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보조 채널, 보조 추세선까지 한번 그어서 현재는 선 하나로 추세줄만 그으셨는데 네, 패러럴 채널을 통해서 한번 같이 그어보시게 된다면 네, 어디서 좀 저항을 받을지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비트에서는 어떻게 키죠? 업비트에서 똑같이 그 왼쪽 상단에 두 번째에서 트렌드 라인 툴 누르시고 두 번째 위치하는 거. 11월 1일 저점부터 16일까지 긋고요. 그 네. 위에를 네, 그 정도 대충 그으시면 되는데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아마 달러 차트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꼬리 부분까지 연결을 해볼까요? 왼쪽. 맨 위에까지요? 네, 현재는 지금 채널 왼쪽 상단에 11월 5일 고점 부분부터 고점 연결했을 때 채널 상단부에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네. 네, 그럴 경우 지금 채널 상단부를 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고점을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 줄 경우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 줄 경우 좀 더 채널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채널 상단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중에 고점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차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좀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간다고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매매 포인트를 상승 추세 중에 가장 저점, 상승 추세 중 저점이고, 장기 상승 추세 속에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했을 때가 가장 매수에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제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 속에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을 돌파를 해주면 좀 더 강화된 상승 추세로 가서 그 부분을 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네. 당장은 상승 추세 속의 고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매도의 관점보다는 지금 당장 뭐 포지션이 없는 분에서는 매수하기는 굳이 좋은 위치는 아니다 좋은 정도 위치는 아니다.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이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약간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 하면은 얼마대에 들어가면 될까요? 네. 자, 여기 상승 채널 속에 이렇게 하락 채널이 나와 있죠. 고점 연결한 하락 채널이 이렇게 나와 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적합한 채널은 아니지만 여기서 반등을 해주고 하락 채널을 돌파해주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포인트 있죠. 이런 포인트. 네. 상승 추세 속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이런 포인트에 매수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더 내려와 준 후에 상승 채널 하단부에서 이런 형태를 보일 때 매수를 받는 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크립토닷컴을 좀 기준으로 놓고 봤는데 다른 코인들도 몇 개 두 번, 세 번 더 반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인기 많은 리플 코인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추세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네. 1시간봉으로 볼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11일부터 11일부터. 네, 그쪽부터 한번 그거 보시겠어요? 11월 11일. 이거는 하락으로 가야 되나요? 네,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고, 어느 정도 밑에 평행한 보조 추세선을 그었을 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보이시죠? 네. 네, 여기가 11일 오후 5시, 그리고 뭐 11월 17일 12시, 11월 19일 1시 구간, 그런 구간이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락 추세선을 살짝 돌파해준 모습이긴 하죠. 보이시나요? 네. 직접 그으신 부분. 네. 마지막에 좀 돌파가 됐네요. 네, 이런 부분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 관점에서만 보면은 어느 정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뭐 물론 보조 지표나 다른 지표들까지 같이 봐야겠지만, 네. 이런 추세 관점에서 현재 하락 추세를 방금 막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매수 위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수평 지지 저항까지 살펴보게 된다면 뭐 여기 1367원도 있고 지지는 1280원도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이렇게 채널을 그어보셨고, 지지 저항까지 한번 살짝만 그어보게 된다면 트렌드 라인 2를 들어가셔가지고 가로줄 통해서 현재 여기 고점 구간에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 보이시죠? 이 구간에 이제 줄을 하나, 가로줄을 하나 그어보게 된다면 여기 저항선이 하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 있죠? 여기 지지 받는 구간에 선을 하나 그어본다면 1285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앵커님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 저항까지 확인을 하면서 패턴이나 어떤 추세의 지지 저항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같은 경우 리플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게 된다면 하락 추세선을 좀 돌파를 한 상태고,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고 무조건적인 상승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갈 형태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위로 가는 것도 트랩이라고 표현하나요? 여기서 만약에 채널로 다시 복구를 하게 다시 된다면 복구하면. 트라이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좀 돌파라고 충분히 봐도 될 법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어쨌든 하락을 있더라도 하락 추세선 아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선은 지지를 받고 돌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지지선 가로줄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횡보로 가거나 상승 파동의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차트로 보여집니다. 1시간봉 차트에서 네. 채널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리플까지 살펴봤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샌드박스 어떨까요? 16일 9시 기준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추세가 분명하죠. 저점을 그쵸. 올려주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만약에 매수를 어디선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1차적인 상승 매도의 목표가는 이런 채널 상단부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굳이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자면 채널 상단부가 이 흐름대로 가게 된다면은 뭐 9,000원, 10,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네요.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반등 반락이 잘 있진 않지만 어쨌든 어디서 팔아야 될지 어디서 익절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고점이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신고점을 돌파해주고 있는 나가는 네. 코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채널을 그어보시고 보조 추세선을 그었을 때 가장 고점부터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이런 채널 상단부에서 1차적으로 한 반 정도 분할 매도, 분할 익절을 나가도 되는 포인트로 잡아줘도 된다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까지 가서 정말 10,000원까지 가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이건 희망회로인 거잖아요. 네. 좀 적정한 고점과 저점을 살펴보자면은 어떤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세만 알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상승 추세일 경우 이런 고점을 타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하락 추세인 경우 지지선에서 잘 매수를 받았다고 해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하락 추세에 내려가고 있는 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조심해야 되겠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투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채널을 그었을 때 이런 채널 상승 채널의 하단부가 이탈하지 않는 한 들고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익절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사실 홀딩이 맞다고 봐요. 장투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 이렇게 좀 새로운 저희가 지표로 가격을 확인해 보는 방법 배워봤는데 좀 이런 방법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께 좀 조언해 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은 매매를 하실 때 이런 채널로 매매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고 뭐 추후에 또 알려드릴 지표들과 접목을 해서 보게 된다면 이평선과 추가해서 보게 된다면 오히려 지지 저항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일목균형표까지 추가하게 된다면 조금 더 명확하고 예상까지 가능한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작도 부분 가장 기본적으로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평선, 일목균형표 등 여러 가지 지표들과 활용을 해서 접목을 시켜서 보게 된다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고 예상의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차트 분석 기법의 기본, 이 작도 타는 법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이 단순히 선을 긋는 행위 자체는 쉬울 수 있지만 직접 응용해서 어디가 고점이고 저점이고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이 해당 추세까지 알아보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다 이해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차트의 기본, 이 작도를 배운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오늘 배우신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티라노님 감사드립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의 참고 자료일 뿐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